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한 구절 리뷰 8번째 편은요.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단편 소설집들입니다. 여름에 만난 책이라고 했을 때 긴장감 넘치고 으스스한 분위기의 소설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그런 소설들 중에서 정유정 작가님의 악의 3부작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으스스한 느낌보다는 악과 악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으스스한 분위기, 귀개한 설정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책들은 공통적으로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단편집이고요. 그리고 기괴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설정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숨 작가님의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책은 쥐, 염소, 자라, 벌, 노루, 나비를 소재로 6편의 단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영향으로 사라진 온전한 천연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특히 동물의 자리에 인간을 위치시킴으로써 느끼게 되는 공포감을 잘 활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제작인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같은 경우에 해부실에서 해부할 염소를 기다리는 귀괴한 느낌의 대기시간, 거기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동물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결론은 직감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는 느낌과 공포감이 같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면 한 구절 읽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기까지, 도토리들과 밤들이 연글기까지, 고사리들과 버섯들이 올라오기까지 자신이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늙은이는 모르는 걸까? 늙은이는 까막산으로 날아드는 새들도 자신의 것이라 우기려나? 나는 인간이 산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싶다.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조차 어쩌지 못하는 인간이 온갖 나무와 풀과 벌레와 짐승들로 넘쳐나는 산을 갖는다는 것이 늙은이가 까막산에 보탬이 되는 날은 죽어서나 오리라. 까막산에 묻혀 걸음으로 쓰이는 날이나. 두 번째 책은 이은영 작가님의 우울의 중점입니다. 출판사는 나비클럽입니다. 5편의 단편이 들어있고 각 소설은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가지면서 귀괴함과 환상이 만들어내는 어둡지만 신비로운 분위기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5편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설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설정을 서술하는 작가님의 표현에서 오는 신비스러운 느낌이 인상적으로 남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을 탐구하는 모습이 5편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각 소설이 가지는 나에 대한 질문들은 책의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잘 녹아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나라는 사람을 탐구하는,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틈만 나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조우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잖아? 근데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어. 다들 그 인간상이 되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노력해. 만약 나중에 그 목표를 이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안 그래? 우리 조우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평생. 마지막 책은 정보러 작가님의 저주토끼이고요. 출판사는 아작입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표제작인 저주토끼를 포함하여 총 10편의 소설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들은 어떤 사회 문제의 한 면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보여주는 상징과 이야기의 전개는 문제를 비판하는 날카로움이라기보다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주토끼의 경우 끝까지 읽고 나면 왜 저주토끼를 예쁘게 만들었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이유가 너무나도 슬픈 거죠. 그리고 그 결말도. 그런데 다른 9편의 소설도 이와 비슷한 문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각 설정들에서 오는 새로움이라던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 고민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포나 기괴함 이러한 특징들보다도 이것들을 뚫고 올라오는 슬픔이 있는 소설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삶이란 거대한 충격과 명료한 생존 본능이 동시에 찬란하게 떠오른 과거의 어느 시간에 갇힌 채 유일하게 의미 있었던 그 순간의 햇빛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되풀이해 확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순간은 짧지만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오래도록 자신의 생존을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확인하는 동안 좋은 시간도 나쁜 시간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간다.